네, 이렇게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투표율 23%에 안철수 대표 재심인 찬성이 74.6%로 집계됐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즉각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보신 대로 조금 전에 오전 10시에 국민의당 이동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총 투표율 23%로 집계됐는데요. 당원 26만여 명 중에서 5만 9,90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안철수 대표 재신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안 대표 재신임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74.6%, 반대가 25.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당원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파 측에서는 이 전당원 투표가 유효하려면 당원의 최소 3분의 1, 3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유효한 것이냐를 놓고 또 찬반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발표 과정에서 좀 소동이 있었던 것 같군요. 네,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섭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에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시연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회견장에 난입을 했는데요. 이동섭 위원장을 향해서 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다가 당 관계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 사실상 둘로 쪼개져서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이 현재의 당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국민의당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네, 안철수 대표 전당원 투표에 앞서서 그동안 이번 전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쯤에는 통합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통합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통합 추진 로드맵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동안 반대파 측에서는 이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좀 강하게 좀 반발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결과 발표가 10시에 있었는데요. 10시 30분에 호남 중진들을 비롯한 통합 반대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역시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최종 투표율이 23%로 이 77%의 당원들이 안 대표 재신임을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전당원 투표가 실패로 끝났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당원 당규에 명시된 최소 투표율 33%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 결과 이 합당에 대한 명백한 반대이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파 측에서는 그동안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예를 들어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투표율 25.7%에 그치자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가 있다. 안 대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합당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반대파 측에서는 이 보수 야합을 저지하고 안 대표를 퇴출시켜서 국민의당을 지키겠다 이런 강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보수 야합 저지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찬반 양측 간 극심한 충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전당원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데요. 현장을 저희가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철수 대표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님 모든 말씀 하시고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죠.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께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서 74.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약 6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 때보다 더 많은 분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셨던 2만 9천여 분의 당원보다 월등히 많은 4만 5천여 분이
통합을 추진하는 저를 재신임해 주신 겁니다. 투표율도 23%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치 단결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하게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표로 표출하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의 열망으로 받아들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 재난은 계속되고 민생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정당의 진로를 두고 뭘 몇 줍기가 민망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머뭇거리다가는 소멸된다는 강한 채찍질을 해주신 겁니다. 75% 정도의 찬성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정치를 한다면서 이런 정도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투표 결과를 혁신으로 보답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길로 과감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른다는 창당 초심을 높이 세워 혁신정당, 젊은 정당, 국민통합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정당의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남녀노소가 고르게 지지하는 개혁 정당의 길입니다. 이 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온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향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늘 싸움만 해온 낡은 진보와 불량 보수의 대결을 끝내라는 것,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호남이 국민의당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 민심을 가장 분명하게 받드는 것은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퍼지는 개혁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여당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망하면 자기들 세상이 온다고 믿고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과 능력으로 경쟁해 압도해야 합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문제 해결 정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꼭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위협인 것입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유연한 개혁 정치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변화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으로 전락하고 소멸됩니다. 통합의 길을 찾지 못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혁의 가치를 함께하며 손을 잡고 개척할 미래의 길이 있다면 더구나 그 길을 양당의 당원들과 국민이 희망하고 밀어주는 것이라면 응당 택해야 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만 합니다. 당원들의 뜻과는 달리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이 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 내용도 잘 알고 어떤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대하는 분들과 만나면서 조금은 성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국민의당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계속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의 봉산계도 우수가교를 새해 사자성어로 택했을 만큼 개혁을 위해 당을 키우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님들 중에는 통합이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제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더 낮은 자세로 만나 대화하면서 제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통합의 절차도 목적도 모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의 이유를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의 내용과 의미를 세심히 살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릴 뿐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과 그 패배로 겪은 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제가 왜 당대표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원들은 왜 저를 대표로 뽑아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제가 이런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워주신 국민의당을 지역, 이념, 정파를 넘어 발전시키겠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 새로워지려 노력하는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보 기득권, 보수 기득권이 자기들 가진 것만 지키려고 하는 지긋지긋한 기득권 정치, 구태 정치, 패권 정치를 몰아내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개혁정당으로 똘똘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당이 모태가 되어 새로 탄생할 통합정당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큰 복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소속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 김난영입니다. 이번 두 가지 묻고 싶은데요. 이번 투표가 대신인 형식 이어서 통합을 다 믿는다는 점에서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변화의 길로 전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 기자간담회 핵심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당원 투표 결과 당대표 제시님이 74.6%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난 8.27 전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던 전대 당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재신임해줬다면서 일치 단결에서 드러난 당원의 마음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 대표는 75%의 찬성으로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이 명분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이 반대파 측에서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반대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대표가 변화의 길로 과감하게 전진을 하겠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창당 초심을 높이 세워서 혁신정당, 젊은정당, 그리고 국민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이 한국당과 능력으로 경쟁해서 압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는 결국 반대파 측에서 지금까지 이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결국 한국당과 합치기 위한, 즉 보수 야합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 대표는 이 반대파 측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낮은 자세로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일단 전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조금 전 안철수 대표의 기자 간담회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은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바른정당과 통합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 일단 안철수 대표 이 통합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대표 측에서는 이 전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동섭 선관위원장 기자 회견 네, 지금 도중 화면에 나가고 한 남성이 있죠. 난입해서 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전자투표로 전대를 대체해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나 폭력 전대가 벌어진다면 이번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안건 의결을 공인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서 이 당규를 이 합당 안건을 온라인 투표로 통과시킨다 이런 우회 전략인 셈입니다. 반면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안 대표 측에서 전자투표로 대체한다는 움직임이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해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박지원 전 대표 통합 찬반 투표를 신임 투표로 변질시키고 3분의 1 투표율 당규도 무시하고 이 전대를 전자투표로 가름한다면 죽는 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전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통합 반대파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통합 의결은 불가능하다. 반대파 측에서는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 이 전대를 놓고서도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이 격한 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반대파 측에서는 일단 전당대회 개최를 저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별도의 전당대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통합 반대파는 이 대표 당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다음 달 28일에 별도의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통합 중단 그리고 안 대표 사퇴를 결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반대파 측인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의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분당 사태를 상정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내년 2월 15일 전에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나쁜 운동본부 대변인격인 최경환 의원은 이 실무자들끼리 만든 문건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될 경우를 저희가 좀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정계 개편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이 성공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이번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39석, 바른정당이 11석이기 때문에 이 통합이 성사되면 수치상으로는 50석의 제3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50석이 그대로 갈 것이냐 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파 측에서는 통합을 강행할 경우에는 분당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통합 찬성,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통합 정당 그리고 반대파 측 간에 이 두 개의 교섭단체가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야당과 이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분당될 경우에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의 복당 가능성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역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합당 과정에서 탈당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통합에 따른 정계 개편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당 상황을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